99%가 모르는 자랑의 역설. 우리는 왜 성공을 말할수록 관계가 흔들릴까요? 왜 더 많이 보여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질까요? 자랑은 칼입니다. 잠깐은 번쩍 빛나죠. 그러나 그 칼날은 곧 손잡이를 거슬러 주인을 베게 됩니다. 젊을 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큰 계약을 따내면 떠들었습니다. 이번엔 끝났다. 박수는 컸고 테이블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이 오늘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속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자랑은 사람의 마음에 아주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이름은 시기, 그림자는 질투.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금방 퍼집니다. 정주영화 회장은 말보다 다리를 남겼습니다. 말로 세운 탑은 바람에 무너지고 행동으로 놓은 다리는 세월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 조용한 겸손이 세월을 증명하니까요. 반대로 자랑은 순간의 쾌감입니다. 짧고 달콤하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합니다. 왜일까요? 자랑은 대개 나는 괜찮다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아직 두렵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너질까 봐, 잊힐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더 크게, 더 자주, 더 화려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면의 축은 약해지고 한 번의 바람에도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살리고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장부가 말해주니까요. 그러나 돈을 자랑하는 순간 물길은 막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둑이 생기고 흐름이 어긋납니다. 저 사람은 저 돈으로 가능했지? 노력은 가려지고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어느 복권 당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몇 달 뒤 그의 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라 타인의 비교를 불러오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보일수록 붙잡히고 붙잡힐수록 잃게 됩니다. 건강은 어떨까요? 젊을 때의 몸은 강철처럼 보입니다. 그 밤을 새워도 고된 현장도 버팁니다. 그래서 떠들고 싶어집니다. 나는 술 마셔도 멀쩡해. 나는 병원 안 가. 그런데 인생은 묻습니다. 그 말 세월에게 도전장인가? 건강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자랑은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균열을 부릅니다. 반대로 감사는 절제를 부르고 절제는 회복을 부릅니다. 새벽의 땀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자식은 더 민감합니다. 자식 자랑은 아이 이제 그 어깨에 보이지 않는 가방을 메웁니다. 이름은 기대, 내용물은 불안.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다음엔 더 잘해야 해. 아이는 가벼워 보이지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결과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정을 칭찬합니다. 너의 성실을 믿는다. 비교 대신 신뢰, 과시 대신 지지. 그 한 문장이 아이를 먼 곳까지 보냅니다. 젊은 날의 무용담은 어떨까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자주 꺼내 들면 과거는 박물관이 되고 현재는 공사 중단 현장이 됩니다. 박물관은 배울 곳이지 머물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작업대, 오늘도 켜지는 용접 불꽃,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증명하는 삶. 그것이 부와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맥 자랑은 더 위험합니다. 인연이 그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제 이름을 내 성공의 장식으로 걸기 시작하면은 관계는 금방 낙습니다. 진짜 인맥은 그 뭐 조용합니다. 위기의 밤
2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목록에 쓰지 않고 마음에 새깁니다. 드러내면 흩어지고 지키면 굳어집니다. 이것이 한국 비즈니스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사진보다 실력, 명함보다 신뢰, 행사보다 현장. 여기서 10초 패턴 인터럽트. 질문 하나? 내가 지금 당장 SNS에서 지워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시계, 여행, 아니면 나는 안다, 나는 한다는 문장들. 지우는 순간 가벼워질 겁니다. 가벼워지면 더 멀리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빛나야 할까요? 겸손, 책임, 도전. 겸손은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폭풍을 견딥니다. 책임은 몸통입니다. 매일의 약속과 마감이 내일의 신뢰를 만듭니다. 도전은 가지입니다. 하늘로 뻗습니다. 정주영의 유명한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해봤어? 해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은 조용합니다. 공연장 대신 공장, 스포트라이트 대신 작업 등 아래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7일 침묵 실천. 1일차 돈으로 말하지 말 것, 한 사람을 조용히 놓을 것. 2일차 건강으로 말하지 말 것, 30분 몸을 움직일 것. 3일차 자식으로 말하지 말 것, 과정을 칭찬할 것. 4일차 과거로 말하지 말 것, 오늘 결과 하나 만들 것. 5일차 인맥으로 말하지 말 것, 감사 메시지 하나 보낼 것. 6일차 집에서 말로 과시하지 말 것, 식탁에 먼저 앉을 것. 7일차 밤 5분 내가 자랑하려 했던 문장을 일기장에만 쓸 것. 이 일주일이 끝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시선이 바뀝니다. 시기가 줄고 신뢰가 쌓입니다. 내 말이 줄고 내 결과가 늘어납니다. 내 불안이 줄고 내 평안이 늘어납니다. 겸손은 나를 작아 보이게 하지만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장은, 세월은, 가족은 진실을 알아봅니다. 이제 질문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내 삶을 크게 보이게 하는 말을 고를 것인가? 내 삶을 깊게 만드는 실천을 고를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자랑의 첫 번째 폭약 돈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왜 관계의 판이 바뀌는가? 그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 보이지 않는 심리, 그 이제 작동, 그리고 불을 지키는 그 침묵의 기술까지 놓치면은 손해입니다. 돈,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쉽게 자랑하는 것, 돈은 거울이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 정주영 회장이 남긴 말처럼 돈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많이 가지면 든든해지고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돈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큰 계약으로 목돈을 벌었을 때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떠들곤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럽지 않다.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친구가 오늘은 속으로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이 오늘은 경쟁자로 변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름은 질투 그리고 시기. 이 씨앗은 조용히 자라나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복권 당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엔 모두가 축하합니다. 정말 부럽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세계 사람이 됩니다. 돈을 가진 순간이 아니라 그 돈을 떠들어 버린 순간 그는 사람들을 잃은 것입니다. 저 역시 60대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목돈을 모았다는 소문이 돌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사업 하나 하는데 투자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지갑이었습니다. 그 순간
돈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저택 대신 소박한 집을 택합니다. 번쩍이는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찹니다. 왜일까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쓰는 것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생명을 살리고 고이면은 썩습니다. 자랑은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내 마음도 막히고 관계도 막힙니다. 반대로 흘려보내는 순간 돈은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립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지배하는 것이지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마시 돈을 자랑하는 순간 그 주도권이 바뀝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 하나. 만약 내 통장에 내일 10억 원이 들어온다면 나는 누구에게 먼저 알릴 것인가? 부모님일까요? 친구일까요? 뭐 아니면 SNS일까요? 이 답은 내 마음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돈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안인지, 허영인지, 아니면은 진짜 나눔의 의지인지.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돌아온다. 현대그룹의 수많은 프로젝트, 도로와 다리, 공장은 모두 돈을 흘려보낸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말했습니다. 도로가, 공장이, 일자리가 그의 자랑을 대신했습니다. 돈을 자랑하지 않고도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부자는 굳이 떠들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이미 증명해 줍니다. 반대로 떠들며 자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비어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돈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흘려야 살고 나눠야 남는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지갑을 좋아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돈보다 더 위험한 자랑 건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아프지 않아. 이 말이 왜 세월을 자극하는 오만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히 건강을 지켜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강철 같습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고된 일을 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떠들고 싶어집니다. 나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하다. 나는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다.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쓰러지는 모습을,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세월은 반드시 교만을 꺾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땐 제 건강을 믿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한우, 나는 아직 젊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며 지켜야 할 은혜라는 사실을. 왜 건강을 자랑하면 안 될까요? 첫째, 건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튼튼함이 내일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세월은 그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건강을 자랑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멀쩡하다는 말은 칼이 되어 꽂힙니다. 그 한마디에 더 외로워지고 더 무력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꼴입니다. 나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작은 병 하나에 무너져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 진정한 강함은 조용함에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땀을 흘리고 절제하며 묵묵히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 그들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이미 말해줍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히 경영, 혁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대신 늘 새롭게 다스리고 점검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나는 몇 시에 잠들었는가? 오늘 나는 몇 잔의 물을 마셨는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은 언제 받았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며 지킵니다. 건강은 과시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껴야 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튼튼하다는 큰 소리가 아니라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는 조용한 책임입니다. 제가 평생 언구 본 사람들 중에서 건강을 떠들던 이는 세월 앞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관리하던 이는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그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건강은 목소리가 아니라 습관이 증명한다. 자원너. 여기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건강을 자랑하며 세월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 않은가?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자랑, 자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부모의 자랑이 아이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자유롭게 날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식,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우리 손자가 상을 받았다. 그 순간 부모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번집니다. 저 역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자식은 결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일까요? 첫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그 아이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힙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나는 더 잘해야 한다. 이 기대는 아이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게 합니다. 둘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교하며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집 아들은 이만큼 했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 비교는 어떤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아이에게는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옵니다. 셋째,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 부모 스스로도 덫에 갇힙니다. 저 아이가 잘 나가야 내가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은 결국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부모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그 자랑은 오히려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부메랑이 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식의 성취를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나 직장보다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믿어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랑 속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조용한 격려 속에서 빛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실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성적이 어떻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라. 그 믿음이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을 더 깊게 이어줍니다. 이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자랑으로 묻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로 날게 하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함정, 젊은 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과거의 빛나는 순간을 자랑하는 것이 현재를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과거를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날의 무용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거친 현장에서 피 흘리며 버텼던 기억, 남들이 포기한 일을 끝내 해냈던 순간, 가난 속에서도 작은 성공을 거두었던 감격.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꺼내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일이 성사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했는지 알아?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저를 더 빛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순간 나는 현재를 잃는다는 것. 왜냐하면 무용담은 들을 때는 화려하지만 반복되면 박제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들으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어제에 머물렀고 있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라. 그는 늘 해봤어? 라는 말로 미래를 열었지. 예전에 내가 해봤다는 말로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용담은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박물관은 배울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작업대, 오늘도 켜지는 용접 불꽃, 과거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증명하는 삶. 그것이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삼성의 성장 또한 그랬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늘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한 세대 만에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집안은 이미 성공했다고 자랑만 했다면 오늘의 삼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었는가? 아직도 10년 전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는 어려운가? 사람들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과거를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늘이 이미 충분히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듯 인생도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슬러 멈추려 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고립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무용담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그 교훈을 오늘에 이어갈 때 그것은 진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풀어놓는 순간 그 힘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제 나로 살고 있는가? 오늘의 나로 증명하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함정 인맥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진짜 인연이 떠나가고 어떻게 해야 강삼 관계를 평생의 자산으로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인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짓붙고 나는 이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아. 유명인과 밥을 먹은 적이 있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된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연은 이미 거래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진짜 인연은 떠나갑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상대는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으로 격화됩니다. 그 소식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마음은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둘째,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세운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관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묵묵히 도움을 받고 감사할 뿐입니다. 셋째,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저 인맥 덕분에 성공한 거야. 그 순간 나의 노력과 땀은 가려지고 모든 성취가 타인의 이름으로 평가절하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국가 지도자부터 이름 없는 현장 인부까지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연을 결코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인연의 가치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때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진짜 인맥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위기의 밤 2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웃어주는 친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맥은 드러내면 흩어지고 지키면 굳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새벽 2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임의로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마음속에 새기고 조용히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맥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한다. 자랑하는 순간 흩어지고 감사하는 순간 단단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자랑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할 2가지 책임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겸손은 범버들의 뿌리, 책임은 몸통, 도전은 가지.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인생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책임과 도전, 이 2단어야말로 자랑을 대신할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책임은 뿌리가 깊은 나무의 몸통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나무 전체를 지탱합니다. 도전은 가지와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어주는 것은 겸손이라는 뿌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금이 끊기고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불신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지만 이 다짐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자랑이 아니라 책임과 도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고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이 단순한 3글자는 그가 평생 걸어온 길을 압축합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그는 먼저 부딪혔습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말 대신 아래도 해보자 라는 태도가 회사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세상 앞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책임이 있는 삶은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존경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한 발자국으로. 하지만 그 한 발이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현대가 한국의 폐허 위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뿌리에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만약 자랑이 책임보다 많다면 인생의 무게, 중심은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해야 하지만 미뤄둔 일 하나를 적고 오늘 안에 마무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 하나를 작게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겸손은 뿌리, 책임은 몸통, 도전은 가지, 세월은 자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책임의 가장 중요한 현장,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집안에서의 자랑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과 따뜻함이 가정을 지켜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 인생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영웅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존경을 받고 사회에서는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의 눈빛이 차갑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예, 저는 젊은 시절 일에만 몰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사판을 지키고 협상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집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앞에서조차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왔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성적표보다 곁에 있어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눈을 마주하며 함께 먹는 한 끼 식사가 필요합니다. 책임은 큰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 힘들 때 먼저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돈은 가족을 묶지 못합니다. 책임과 사랑만이 가족을 묶습니다. 가족은 성과가 아니라 함께 흘린 눈물과 웃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라. 그럴 때 가족은 자랑이 아니라 힘이 되고 집은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문화순재, 나는 지금 가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랑인가? 책임인가? 오늘 밤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네가 고마워해야 한다. 대신 내가 부족하지만 네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결국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집안의 따뜻한 밥상입니다. 밖에서는 세상의 칼날을 버티고 집에서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아무리 큰 불을 쥐어도 외로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련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힘, 겸손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자랑으로 세운 탑은 무너지고 겸손으로 내린 뿌리는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련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련,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금이 끊기고 공사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불신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만약 자랑으로 나를 세웠다면 시련 앞에서 더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허세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폭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땅속 깊이 내린 뿌리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삶으로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공사를 따냈을 때 떠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고 시련이 닥치자 오히려 그 떠벌림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시했던 말들이 족쇄가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시련을 견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이 많을수록 시련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겸손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성공을 떠들지 않고 묵묵히 일했을 때 시련이 와도 마음이 가볍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과시로 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잡은 건 자랑이 아니라
도전과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시련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랑은 시련을 짐으로 만들지만 겸손은 시련을 디딤돌로 바꿉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삼성의 위기 극복 사례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외환 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겉으로 떠벌리지 않고 안에서 혁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이긴 힘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실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남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허세로 쌓은 탑인가? 겸손으로 내린 뿌리인가?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중심에 두는 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허세로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뿌리로 자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본질, 겸손, 책임, 도전, 그리고 가족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것을. 돈도 건강도 자식도 무용담도 인맥도 모두 귀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이자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돈은 흘려야 의미가 있고 건강은 감사해야 오래가며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고 무용담은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며 인맥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야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본질은 자랑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내가 오늘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가치였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말로 세운 탑은 바람에 무너진다. 그러나 행동으로 세운 다리는 세월에도 남는다. 자랑은 탑과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겸손은 다리와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을 건너게 하고 세월을 이어줍니다. 돌아보니 제가 세운 건물보다 제가 남긴 다리가 더 오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벌어들인 돈보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도움들이 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제가 떠벌린 말보다 제가 묵묵히 해낸 행동이 더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걸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반드시 대가를 부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다. 근데 이제 돈을 자랑하면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자랑하면 세월이 교만을 꺾으며 자식을 자랑하면 아이의 어깨에 짐을 얹습니다. 무용담을 자랑하면 현재를 잃고 인맥을 자랑하면 진짜 인연이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책임, 또 하나는 도전입니다. 책임은 삶의 근본입니다.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세상 앞에서 맡은 일을 끝내는 것, 책임 있는 삶은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존경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도전, 저는 평생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이 저를 살렸고, 회사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전은 자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 발 내딛는 용기로 시작됩니다. 책임과 도전은 겸손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냅니다. 책임은 나를 땅에 묶어주고 도전은 나를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겸손은 그 둘을 이어주는 뿌리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빛은 자랑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빛은 책임을 다한 흔적, 도전을 멈추지 않은 발자국, 그리고 겸손히 흘린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혹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가슴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실천으로 바꾸십시오. 자랑은 하루의 쾌락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에 평안을 줍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길이 되고 당신의 겸손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